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2학년도죠. 2학년도 임용 시험과 관련해서 교육학 강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출발점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종착지는 동일하게 전부 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새해 다짐을 잘 하시고 또 계획도 잘 세우셔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의지 이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OT 좀 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OT 방향은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방향, 그다음 구체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강의 특징과 계획, 자료 안내,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근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점을 추론하는 거죠. 제시문의 내용을 쭉 읽어본 다음에 그 제시문이 어떤 그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추론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명칭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관점 내에서 내용을 풀어나가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사례를 제시해주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을 사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사례 적용의 문제, 또 나아가서 이제 오픈형의 문제. 오픈형의 문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픈형이라고 하면 교과서상에 없는 내용들을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근거해서 사고를 좀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픈형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출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이제 오픈형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이게 확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뭐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조금씩 출제 경향이 해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볼 수 있겠죠. 먼저 대비를 하려면 첫 번째, 이 개념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사례 적용력을 좀 강화시키고 오픈형 연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교육학이 이제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교육학 임용시험 준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우리는 보면 대충 대강의 이해와 암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암기했으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보다 정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지 이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준비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 하지 말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라는 거. 두 번째, 사례 적용력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사례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봐야 되고, 사례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5, 6월이라든지 뭐 7, 8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한번 이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서 내가 개념과 이론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오픈형은 보통 이제 오픈형으로 출제되면 이 오픈형은 결국은 이제 수험생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오픈형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요, 두루뭉실하게 쓴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술하게 글을 쓰게 되면 이 오픈형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에서 포인터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뭉실하게 답안을 쓴 경우에 허용 답안이 어느 정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깐깐하게 칼채점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한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서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작년이죠. 2021학년도 이제 오픈형 문제가 중간중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죠. 평소에도 제가 오픈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오픈형 문제가 출제될 때 보통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허용 답안을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려서 점수를 아무래도 변별력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오픈형 연습을 하실 때는 좀 깐깐하게 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답안을 써내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인데 일단 오픈형 문제가 나오면 오픈형 문제에서는 그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취지를 잘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교하게 서술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출제된 그 논점의 개념이 있을 텐데 그 개념의 의미를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취지를 간파한 다음에 그 논점에 해당되는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답안을 정교하게 서술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각도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이제 아무리 깐깐하게 칼질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외연을 확장시켜서 보면 이제 보통 답안을 서술할 때 외연을 확장시켜서 답안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연을 확장시켜 버리면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그 오픈형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채점하기 위한 거거든요. 채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들어가 버리면 아무 내용이나 갖다 놓고 채점해달라 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문제로서의 성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그 채점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채점의 범주 안에 들어오려면 외연을 확장시켜서 아무거나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두 번째 제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취지를 잘 살펴서
그와 관련된 논점의 개념이 이 개념의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요걸 이제 평소에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이 오픈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오픈형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7, 8을 하고 7, 8을 영역별 모의고사, 그다음 9, 11을 종합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모의고사 7, 8월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편인데, 아무래도 7, 8월 모의고사라든지 이 9, 11을 모의고사는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출제된 논점이 거의 다 이제 거기서 출제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모의고사 시전에 이제 많이 연습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이제 방향을 좀 달리해서 평소에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차원에서 1, 2월 오픈형 사례 연습해서 이제 여러분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번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고력 훈련 연습이라고 할까, 이제 평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1, 2월에도 하고 이제 3, 4월 이론, 그 3, 4월 심화 이론 시간에도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평소에 조금 훈련을 좀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오픈형 답안을 소수라는 요령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요령을 좀 배울 수 있고, 또 사고력을 평소에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예컨대 이제 김 교사가 가진 교육과정의 개념적 의미인데,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에 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 자, 이거 보면 일단은 기존 관점이 뭐냐? 기존 관점은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학과 코스로 이해해왔다는 것이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과정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쿠렐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책에 보시면 어떤 책에서도 기존 관점 다시 말해서 이제 학과 코스로 이해하는 교육과정의 관점의 장점, 단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쿠렐의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의미, 이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시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의 근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출제자의 그 취지, 의도,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이 두 가지 분명히 상반돼요. 이 상반되는 의미를 잘 살펴서 그 상반된 그러니까 한쪽 외연을 확장시켜서 아무거나 써버리면 전자의 관점에서 운영 방안이 나와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후자의 관점이 갖고 있는 범주를 잘 살펴서 그 범주 안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서술해 줄 때 아무리 깐깐하게 출제되더라도 득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물론 이제 뭐 7, 8월부터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김 교사의 비평이다. 애플의 관점이라고 제시되어, 여기는 이제 관점 제시되어 있죠. 온라인 수업에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하라. 자, 코비드-19의 확산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수업 방식은, 이런 수업 방식은 계획과 실행을 분리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더라 해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이 결국은 범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플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 이 관점 범주 안에서 내용이 서술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애플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애플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범주 안에서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평소부터 조금씩 뭐 많은 연습을 못 하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1, 2월에는 이렇게 이제 오픈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를 이제 섞어서 중간중간 아마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답안은 이제 원래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답안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보아버리면 그 답안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별로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지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 일정한 수업이 나간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해당되는 답안의 내용 범주를 제가 알려드리면 그 범주 안에서 이제 답안을 서술하면 되는 거죠. 뭐 답안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은 워밍업하고 정교하고 무한 반복 요 방향으로 좀 플랜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강의를 이제 듣고 곧장 그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외에 속독합니다. 글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속독도 있고 뭐 정독도 있고 뭐 통독도 있고 묵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정한 정도 이제 강의가 나가죠. 강의가 끝나면 그 바로 쉬는 시간에 또는 그날 강의가 끝나면 그때 바로 속독으로 빠르게 일단은 이제 빠르게 읽는 겁니다. 2회독.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1시간짜리 분량을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주어지니까 뭐 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10분 정도 빠르게 읽어내야 되는데 그 나간 분량에 대해서 빠르게 읽어야 되니까 실제 그 교과서 내용들을 쭉 다 훑어보면서 전부 다 읽어보면서 읽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업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빠르게 읽어나가야 돼, 빠르게. 가능하면 시간을 잘 재서 그 쉬는 시간 안에 1회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학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생소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쉽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할 필요가 있는데 익숙해지려면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면 처음에 내가 이해했던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또 그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생소한 데서 이제 좀 더 친숙한 형태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교육학에 이제 흥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습 시간 있죠. 예컨대 오늘 뭐 9시 반부터 이제 12시 반까지 수업을 했으면 이 식사 1시간 하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복습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또 빠르게 1회독 한번 합니다. 그날 배운 거 쭉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쭉 공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걸 잘 상기하면서 빠르게 2번 읽어냅니다. 2번. 그다음에 자,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워밍업이 됐죠. 워밍업이 됐으면 이제는 정교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을 따진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요거 날짜는 요일은 사람마다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일단은 월화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수업을 끝났죠. 수업이 이제 오전까지 이제 수업 끝나겠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전 수업 동안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배운 내용을 이렇게 빨리빨리 점검해 나가도록 속독을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1회도 한번 끝났으면 이제 식사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오후 밤에 합시다. 저녁 오후 시간에 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날 배웠던 내용을 쭉 복습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2시부터 한 3시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요날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회독이 이제 워밍이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교화해 나가야 되는데 정교화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 강의 듣고 오후 내가 복습하고 저녁에 이제 전공 공부하러 갑니다. 전공 공부. 이렇게 할 때 이 오후까지 끝내야 되죠. 저녁 먹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한 뭐 3시부터 뭐 6시까지다. 이렇게 하면 3시간 정도 남아 있겠죠. 그죠? 3시간 동안에 이제 해야 될 일이 교재 내용을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 있잖아요. 정독을 하면서 쭉쭉 훑어보는 거죠. 이제 이거는 빠르게 훑어봤다면 여기는 이제 정독하면서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나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독하면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면서 정독하고 암기를 나가는데 암기라고 하는 게 쉽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암기 방법도 그 암기하는 요령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양이 많다 보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잘 안 되죠. 일단 암기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1, 2월에 이제 완벽하게 다 암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암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이렇게 4시간, 5시, 6시까지 3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뭐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짜리 분량, 2시간짜리 분량, 3시간짜리 분량이면 1시간 안에 그 분량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쭉 읽으면서 끝내야 되는데 쭉 읽은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할 때 그 지정된 시간, 예컨대 3시부터 4시까지 한 챕터를 나가겠다 하면 그 챕터는 반드시 4시까지 끝내야 돼요. 만약에 암기가 좀 덜 돼 있어 못 끝냈다 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읽은 다음에 정독한 다음에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쭉쭉쭉 암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시간이 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이제 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그래서 1회독, 2회독 이렇게 하면 이제 3회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끝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강의 없는 날, 이제 예컨대 이제 요 화요일 날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되는데, 요 끝난 다음에, 요 부분이겠죠. 그죠? 여기서 30분에서 조금 나중에 길어지면 한 60분 정도 갈 텐데, 가능하면 3, 40분 정도 안에 전에 배웠던 내용을 쭉 통독하면서 암기하시, 통독하면서. 자, 이때는 이제 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못 보기 때문에 통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속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전날 했던 내용들을 쭉 목차라든지 키워드만 쭉쭉 훑어가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좀 암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또 정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예컨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육 심리 일부가 나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기 일정한 시간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한 3, 40분 정도면 될 겁니다. 할애해서 전주 했던 교육과정 내용을 쭉 한번 통독식으로 쭉쭉쭉 목차 중심으로 목차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훑어내면서 뭐 한번 좀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독하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키면서 무한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몇 주가 쌓이면 앞에 전시학습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지면 이제 뭐 그 하루에 나갈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못 끝냅니다. 못 끝내니까 한두 개씩 이제 떨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강의가 없는 날,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벅차다 하면 이때 빼고 강의 없는 날 수목금이 있겠죠. 수목금. 이 수목금에 하시면 돼요. 그냥 요 부분을 요때는 그냥 그날 강의에 충실하고 수목금에 이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통독하면서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수목금으로 배치하듯이 좋죠. 아무래도 수목금으로 배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조금 그래도 교육학 강의가 없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할애할 수 있거든요. 수요일 1시간, 목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조금 내용이 벅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복습하실 때 수목금 복습하실 때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복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입니다. 전공. 보통 이제 교육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잘 안 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예컨대 수목금 중에서 뭐 금요일이 전공 올타임이다. 이때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올타임이 전공 그 강의가 있다 그러면
오전 오후만 강의가 있어도 저녁에 그날 배웠던 것을 복습해야 되니까 이때는 교육학에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럼 수목 이틀 할애해서 또는 뭐 토요일을 또 있죠. 토요일 날 수목 이틀 할애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공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교육학과 전공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만 다시 한번 또는 어려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나가는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될 겁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뭐 쉬는 거죠. 쉬는데 사실 뭐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죠. 일요일 날 오전 정도 쉬고 뭐 오후나 저녁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토요일 날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일요일 날만 이제 쉬는 식으로, 일요일 날 오전만 쉬고 나머지 또 이제 공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별로 플랜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 취지가 공부 방향의 취지가 뭐냐면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암기하고 넘어가자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가능하면 암기도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1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시험 때까지. 자, 지금까지 공부 방향과 공부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특징과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설명드리도록 하죠. 저의 강의 특징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그립니다. 아무래도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사람들을 이 구조를 좀 잘 짜야 됩니다. 띵킹 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잡아드립니다. 전체 구조를 잡는 방법은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구조를 좀 단순한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범주를 단순화시켜서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내용 범주를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경우에 보면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무작정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또 나가고, 또 정리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제 강의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챕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그 챕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가고, 또 일정한 챕터가 끝나면 또 그 챕터에 대해서 또 한번 쭉 정리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은 여러분 이제 그 강의 계획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는 교육과정 강의고 2주는 교육심리 일부, 3주는 교육심리 일부와 교육방법론 일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십시다. 자, 8주간의 1, 2월 기본 이론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주별로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이제 첨사 3회 하게 돼 있죠. 2주, 4주, 6주에 첨사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건데, 사실 뭐 1, 2, 3, 4월에 첨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냥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써보는 거죠. 진짜 중요한 첨삭은요 7, 8월 모의고사부터예요. 이때가부터 본격적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글 쓰는데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글 쓰는 거 있죠, 논술 쓰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모의고사반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제 해결됩니다. 서론원 쓰고 결론 쓰는 거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일정한 틀을 가르쳐 드리면 그 틀 내에서 내용만 몇 가지 바꿔주면 되는 것이니까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글 쓰는 것 자체가 두렵다. 이거는 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첨삭 과제를 하는 것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뭐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연습하는 부분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개념을 한 번쯤 암기한 내용을 한번 이제 표현해 본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첨삭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 활동을 보시면 이제 1월 반과 월화 반으로 나눠지죠. 지금 이제 1월 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학원 자체가 휴원이기 때문에 월화 반도 마찬가지죠. 그 휴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참석해서 강의를 못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아마 이제 학교 휴원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풀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은 1월 반은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월화 반은 이제 9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그러니까 1월 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오전 반이 오전이 월요일 내용이고 오후 반이 화요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정상화 돼야지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기는 좀 1, 2월 안에는 정상화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일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이제 학원 휴원이 풀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 자율학습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비춰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카페를 통해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방문관 임용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카페죠. 이 카페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바로 우수회원인가요? 예, 우수회원으로 등급하시면 돼요. 바로 우수회원으로 등급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첨삭 대상은 1, 2월 인강생입니다. 직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직강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첨삭 과제 나갈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죠. 그 주소로 메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메일을 보내면 이제 학원에서 밑에 이제 학원 직원분들이 이제 그걸 출력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메일로 송부를 하는 식으로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고요. 요거 직강생 1월 반, 5월 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선생님들은 요 카페에서 1, 2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다 글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표식 2번에 보시면 첨삭받을 답안의 상단에다가 이름하고 이제 전공을 기재해서 써주시고 스캔해서 올립니다. 스캔해서 올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게시판에 별도의 공지글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촬영하고 스캔하고 화질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화질 설정을 유의해서 잘 읽어보시고요. 화질 설정이 잘 안 되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안 보이면 첨삭이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화질이 안 좋다 싶으면요, 뭐라 그럴까? 그냥 PDF로 함께 첨부해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PDF는 뭐 어차피 열어보면 잘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 기출 자료가 있죠. 19, 20, 21학년도 기출 자료. 이렇게 3개 연도를 제가 드렸는데 3개 연도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추록이라고 되어 있죠. 추록 부분은 올해 책이 개정이 돼서 약간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록 부분이 나갔습니다. 작년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쓰시라고요. 물론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의 수정이라든지
자잘하게 추가된 부분은 이제 수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굵직굵직한 것 중심으로 수록돼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자, 그다음에 요점 속속이죠. 요점 속속은 아직 요점 속속은 이제 기본서 개정에 비추어서 요점 속속을 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요점 속속까지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핵심 속속도 있고 요점 속속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3월 정도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이제 작년 요점 속속입니다. 사실 뭐 작년 요점 속속 보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작년 요점 속속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요점 속속 자료는 아마 3, 4월 정도는 개정된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 1, 2월만 이제 작년 요점 속속이다라는 것이고, 이 요점 속속은 실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기 때문에 이 출판사 알면 사실 제가 난처해집니다. 이렇게 출판되고 있는 거 판매되고 있는데 아마 알면 조금 제가 난처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도와드리려면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된 걸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은 핵심만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암기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다 볼 수 있겠죠. 뭐 요거 갖고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시험자까지.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것만 봐서는 조금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본서라든지 뭐 핵심 속속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정리용으로 한번 보는 거 필요하겠죠. 그날 공부했던 거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검토할 때 이때 한번 살펴볼 때 쭉쭉쭉 훑어봐야 되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이제 프린트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이제 교재를 사시면 되고요. 프린터 비용도 만만치 않죠. 프린터가 괜찮다 싶으면 프린트 하시고 어차피 3, 4월에 또 새로 개정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력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그냥 기본서 중심으로 쭉 훑어 나가다가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나눠드리는 그 개정된 요점 속속을 중심으로 해서 출력해서 또는 시판되는 내용들을 사서 교재를 사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1, 2월 형성평가라고 있죠. 형성평가를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그래서 요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1, 2월과 관련된 형성평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형성평가에 한번 답을 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한번 답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체크하는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죠. 자, 거기에 보시면 기본 이론의 주요 쟁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서 전반적인 주요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 중에서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사실은 이제 이론반 때 제가 안 나눠드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11월 모의고사 할 때 11월 첫째 주 정도에 그 주요 쟁점 목록 그래서 쭉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학계 동향 등을 고려해서 주요 쟁점을 이렇게 체크해서 나눠드립니다. 체크한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다 체크 표시한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앞으로 학계 동향 등을 반영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나눠드리는 그때 그 쟁점 목록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조금 변동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그 강의를 쭉 듣고 계셨는데 뭐 차일피일 좀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나중에 제가 쟁점 목록에서 11월 달에 나눠드린 거 그것만 가지고 마지막에 그것만이라도 확실히 이것만도 확실히 챙기자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해갖고 시험장 가셔서 좋은 점수 받고 학교 가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몰래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정말 못하다가 막판에 그것만 잘 정리된 걸 보고 가서 뭐 시험 봤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넘으신 선생님도 학교 가셨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연세가 좀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공부하시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그 가정이 있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회사도 다녀야 되고 또 애도 봐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이중고를 겪는 선생님들도 많죠, 그죠? 또 애를 보면 요즘에는 보면 또 예전 같으면 애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또 어린이집도 휴원 상태니까 또 집에서 봐야 됩니다. 아주 미칠 지경이죠.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임용시험 합격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중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서 잘 파악을 해두시고, 체크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은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미 기출된 거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제가 별도로 체크 표시 해놓은 거고, 안 중요한 거는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충실도, 상호 적응, 생성 관점이죠. 요거 체크 표시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이 됐으니까.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여기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입니다. 올해 딱 작년에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헷갈립니다. 2021학년도 출제됐으니까 22학년도에 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보시긴 하는데 사실은 시험장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나머지는 이 정도 범주 안에서는 알고 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물론 이제 3, 4월 심화 이론 들어가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조금 더. 그다음 됐고, 다음 프린트물 오픈형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오픈형 사례 연습이니까 요거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갈 부분이고요. 됐죠? 이렇게 자료 안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네. 쉬는 시간은 15분입니다.